우리의 뇌는 우리가 소유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도구의 진정한 주인이 맞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도구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마음은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음은 프로그래밍하고 재프로그래밍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정교한 신경 시스템입니다. 놀랍도록 강력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작동 방식을 통제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외부의 영향에 지배당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시간에 걸쳐 뇌와 인간 행동을 연구하며 마주한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매초 수백만 개의 신호를 외부 세계와 우리 내부로부터 처리하며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쉴 새 없이 생성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면 뇌는 과거의 경험, 낡은 믿음, 깊이 뿌리박힌 두려움과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만들어진 기본 설정 모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는 헤브의 법칙이라 불리는 원리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된 신경망의 결과입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만약 당신이 압박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면 당신의 뇌는 그 반응으로 가는 신경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마다 감정의 중심인 변연계가 즉각적으로 통제권을 장악하고 당신이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화가 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일을 미루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는 대신 낡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연결은 끊어내고 새로운 연결을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의도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운영하는 존재다. 이 능력은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멈춤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와 같은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서둘러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마치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전기 신호를 관찰하듯 그 생각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명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기술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대신 관찰할 때 당신은 이성과 판단, 행동 통제를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반응에 몸을 맡긴다면 당신은 그 감정적 반사 회로를 더욱 강화시키는 셈입니다. 기능적 신경과학 실험에서 저는 이 현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단 몇 주 만에 뇌의 통제 영역에서 뇌파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과 일,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의 방식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상태는 훈련의 결과이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자문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잠시 멈출 때마다 당신은 뇌의 통제센터와 감정센터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당신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정밀한 도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마음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뇌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침묵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기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위를 능숙하게 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대신 통제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집단적인 공포,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소비 모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신경 시스템은 극도로 프로그래밍되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부에 자신만의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삶의 설계자가 되는 대신 주변 환경의 산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과,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힘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집중력, 인내심, 압박 속에서의 회복 탄력성.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는 당신이 최초의 신경신호, 즉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믿었고 경험했고 반복했던 세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살고 싶은 삶과 일치하는 생각만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는 대신 각각의 생각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당신은 매일 모든 선택과 모든 아주 작은 반응을 통해 당신의 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을 직접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생각에는 형태도, 소리도, 정해진 색깔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뇌 연구를 통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신경계에 구체적인 생물학적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단 몇 초만 생각해도 일련의 생리적 반응이 즉시 시작됩니다. 뇌의 특정 뉴런 그룹이 활성화되고 논리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 습관 형성을 관장하는 기저핵,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와 같은 관련 영역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당신 생각의 내용에 따라 도파민, 코르티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각기 다른 비율로 분비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에 대한 걱정,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혹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생각을 며칠이고 반복한다면 당신은 뇌 속의 우세한 신경 경로, 즉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생각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더 쉽게 촉발되며 더 빠르게 강화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단지 반복된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 와 같이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구조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키워나간다면 당신은 뇌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의도적인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생하게 시각화하면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이 마치 실제 트라우마를 겪는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연구실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부적인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나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내가 실력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거절당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가지 단계를 통해 그의 뇌를 재훈련시켰습니다. 지배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매일 아침 반복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6주 후 MRI 스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했고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리 활동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 뇌의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당신이 낡은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을 요구합니다. 모든 생각은 실제 신경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식단이나 신체 훈련만큼이나 진지하게 그것을 다루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으로 시작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것은 방어기제다. 이렇게 언어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신경활동의 중심을 감정센터에서 이성적인 통제센터로 옮기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내용을 재구성하십시오. 이름을 붙인 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 무엇을 프로그램하고 싶은가? 당신의 대답을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대신 나는 기술을 쌓고 있는 중이다. 모든 시도는 발전이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문장은 단지 낙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학습은 실제로 피드백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생물학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십시오. 매일 수백 개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의식처럼 반복되는 3개에서 5개의 핵심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종이에 적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러운 신호들로 당신을 덮치기 전에 당신의 뇌가 올바른 생각으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넷째, 매일 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뇌에 무엇을 프로그래밍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의도적인 운영자의 역할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훈련된 신경 시스템으로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 당신의 수면 또한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회복적이며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로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강화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학습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한 번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경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한 줄의 코드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인함, 자신감, 그리고 인내를 위한 코드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꾸준히 지속한다면 그 변화는 꾸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며 참아내나요? 분노하며 밀어붙이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안전을 찾아 낡은 습관 속으로 후퇴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결과가 큰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비범한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통제하는 아주 작은 반응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압박에 대한 당신의 반응, 실패에 대한 당신의 반응, 거절에 대한 당신의 반응.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첫 90초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신경계에 무엇을 강화시킬지를 결정합니다. 그 사건이 당신을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더 건설적인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현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인식과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편도체에서 오는 공포 반사는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침착함과 회복 탄력성을 위한 견고한 생물학적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최고의 운동선수들, 특수부대원들, 심지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도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은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가 나중에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분노, 불안, 혹은 불안감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했던 순간은 몇 번이었습니까? 아마 몇몇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낡은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제가 자주 가르치는 간단한 기술은 반응하기 전에 의식적인 멈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4초간 깊이 숨을 들이쉬고 2초간 참고 6초간 내쉬십시오. 이것을 2번 반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신경계는 교감 신경계의 흥분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계의 안정 및 회복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휩쓸리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즉각적인 자아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지 도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응하지 않을 만큼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학적 주체성이지 수동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약속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거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고 분명한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당신의 반응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항상 선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첫 반응 이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도구를 주었고 의지력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의 알아차림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스림이란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당신의 신경계와 행동, 그리고 당신이 목표하는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능에 따라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솟구치면 당신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행동 습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는 신경 패턴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이 더 불안해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더 폭발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메커니즘 수준에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기분이 나빠가 아니라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뇌 활동을 원시적인 감정센터인 편도체에서 고등사고센터인 전두엽 피질로 이동시킵니다. 그 지점부터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감정은 명령이 아니라 메시지다라는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을 느낄 때 뇌는 멈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불확실하니 명확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뇌는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응에 갇히는 대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특성이 아닙니다. 집중력은 우리 몸의 근육처럼 키울 수도, 고갈될 수도, 또 회복될 수도 있는 신경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신체 훈련과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집중력을 적극적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집중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억제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집중할 때 뇌는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련 없는 영역들의 활동을 차단하여 신경 에너지를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킵니다. 이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분절화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른 브라우저 탭으로 전환하고 관련 없는 정보에 주의를 빼앗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이렇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나는 깊이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우선시한다. 진정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려면 최소 25분 이상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문은 닫고 불필요한 인터넷 창은 모두 끄십시오. 그리고 90분과 같이 방해받지 않을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이는 뇌파의 울트라디안 리듬에 맞춰진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항감이 생길 것입니다. 뇌는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 과제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뇌의 실행 통제 영역을 강화하고 분절화 반사신경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인 수면을 잊지 마십시오. 양질의 수면 없이는 당신의 의지력이 아무리 강해도 집중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 10분 이상 자연광에 눈을 노출시키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체 리듬을 동기화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개선하여 활동 시간 동안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중력은 영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축하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일 시간을 내어 훈련한다면 당신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초능력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얕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그것은 단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되고 재건되고 확장되며 자동화되는 신경 구조입니다. 행동의 핵심은 성격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신경학 플러스 반복이라는 방정식의 산물입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에서 옵니다. 당신은 감정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 수준에 개입하여 뿌리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 단계, 관찰, 개입, 강화입니다. 첫째,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고 싶은 구체적인 정신적 습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음 행동은 보통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연구 시간입니다. 둘째, 개입하십시오. 낡은 반사사슬을 확인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행동을 삽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멈추고 나는 이것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셋째, 강화하십시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인지하십시오. 달력에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반응 후 어떻게 느꼈는지 적거나 나는 내 신경지도를 다시 쓰고 있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뇌의 긍정적인 신경 연결을 강력하게 강화하는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신경과학은 당신이 정말로 변하고 싶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서 1m 떨어진 곳에 휴대폰을 두거나 매일 아침 10번의 심호흡을 하거나 긴장된다 대신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행동들이 당신의 신경학적 정체성 전체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몇 번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나 시도할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그 꾸준함이 당신의 내부 운영체제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영감을 기다리고 있다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감은 인간 운영체제 전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경고 없이 떠나며 일관된 리듬이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건강, 업무성과 정체성과 같이 당신의 삶에서 견고한 모든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뇌는 행동하기 위해 영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신호, 단순한 구조, 그리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영감을 받았을 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촉발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은 변수이지만 시스템은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초만이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경을 사람을 파괴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역경은 당신을 자동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호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 신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몸과 뇌는 이것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신경계는 재건되거나 혹은 낡은 패턴을 반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것은 신경학적 기술입니다. 역경은 단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위한 헬스장입니다. 당신이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 인식하며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삶의 핵심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학적 구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장기간 지속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의지력이 약하거나 동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신경계가 그 꾸준함을 지원하도록 제대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시간이 지나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구축하는 환경입니다. 진정한 꾸준함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환경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감정을 이기고 시스템이 의도를 이깁니다. 건강, 경력, 개인적 성장 등 어떤 목표에 대해 진지하다면 당신의 신경계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을 남기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외부 사건은 단지 입력값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강해질지, 좌절할지, 명료해질지, 아니면 압도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신경학적 출력값입니다. 진정한 힘이 깃드는 곳은 자극과 행동 사이의 공간입니다. 비록 몇 초에 불과할지라도 그 공간에 당신은 알아차림, 선택, 그리고 내면의 힘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매 순간 재프로그래밍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에 근거하여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반복하는 것이 내일의 당신의 신경 반사작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승리는 한 번의 거창한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내리는 수천 개의 미세한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산만함 대신 집중을, 미루는 것 대신 행동을, 즉각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응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승리하는 행동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신경 고속도로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훈련된 마음가짐을 단순히 활성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저와 함께 하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되는 대로 표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반응적으로 살기보다 의식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념비적인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의식적인 반응의 세계에서 벗어나 의도적인 행동과 선택, 그리고 진화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러 층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위해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반응, 더 나은 행동, 더 건강한 습관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미래 전체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의 알아차림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 속에서 당신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작을 위한 신호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재훈련시키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의 나눔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